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특히 여드름 흉터처럼 움푹 패인 자국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구조 자체가 손상이 된 거거든요. 오늘은 이 피부 패임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대표 시술 몇 가지를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럽 미즈 라미체 한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페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피부 페임은 단순한 상처 자국이 아닙니다. 진피층의 콜라겐이 손상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섬유 조직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움푹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염증성 여드름의 경우 염증이 깊게 진행되면 흉터가 진피까지 파고들거든요. 손으로 짜거나 도구로 누르면 감염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노화예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감소하고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패여서 남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단순 화장품이나 바르는 연고들로는 복원이 어렵고요. 더군다나 오늘 말하는 여러 가지 패인 흉터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피층이 파괴된 상태라서 세포 수준의 재생 자극이 필요합니다. 즉 스킨케어나 화장품만으로는 눈에 띄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더 나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홈케어 방법입니다. 자극적인 각질 제거는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세안할 때 특히 남성분들은 엄청 세게 오래 하시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페인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에 정말 안 좋은 세안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중 세안 많이 하시잖아요. 가급적 주에 한 2번 정도만 하시고 매일은 절대적으로 하시는 거를 삼가해 주세요. 왜냐면 피부 장벽이 깨지는 순간 모든 피부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보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시카,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펩타이드 등 이런 재생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미 생긴 페임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피부 시술을 고려하실 때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시술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술은 피부 페임의 깊이와 원인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도움될 만한 게 연어 주사라고 불리는 리쥬란 힐러입니다. 연어의 DNA 성분으로 진피 재생을 촉진시키는 원리인데 장점으로는 자연스러운 피부결 개선과 다운타임이 짧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즉각적인 볼륨 복원은 어렵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락셀 레이저. 미세한 열로 피부를 자극해서 콜라겐이 재생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원리인데요. 장점은 흉터와 모공, 피부결의 전반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하지만 통증과 붉게 올라오는 현상, 그리고 딱지 등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미세한 손상을 주고 열을 줘서 재생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또 예민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의 상담이 꼭 필요하고 정확한 어떤 정기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흉터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미라젯, 에너젯 같은 시술인데, 이거는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흉터에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 흉터의 볼륨을 채워주는 것과 동시에 또 콜라겐 재생을 활성화시켜줘서 흉터를 완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흉터에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흉터가 많은 분들도 얼굴 전체가 다 흉터는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프락셔널 방식은 정상적인 피부에도 약간의 손상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라젯이나 에너젯 같은 시술들은 딱 흉터만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서 정상적인 피부에는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서 흉터만 효과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미라젯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통증, 직접적으로 흉터를 뜯어주면서 거기에 주베룩이나 이런 물질들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통증만 잘 견디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흉터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는 내가 괜찮더라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 대부분 이런 흉터가 생기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큰 화농성 여드름들이거든요. 안에 고름이 차올랐다가 터지거나 아니면 내가 건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고름이 사라지면서 수축하면서 움푹 패인 자국들을 많이 만드는데, 깊은 상처를 안 남기고 치료될 수 있게 하는 게 여드름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를 키워서 오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오셔야 돼요. 왜냐면 흉터 치료는 결과는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통증도 심하고 고생들을 좀 많이 하세요. 가급적이면 흉터는 안 만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진 패인 자국이라든지 흉터, 넓어진 모공들은 요즘에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뭐 하나만 한다고 좋아질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피부 패인 치료의 핵심은 단일 시술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술들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술들을 적절히 조합을 하면 피부결도 회복되고 패임도 개선되고 탄력 향상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가 아무리 좋은 분도, 정말 너무 안 좋은 분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패임의 깊이, 흉터, 유형, 피부 두께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요즘에 어떤 치료가 좋다, 뭐가 좋네, 어쩌네,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널려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결론을 내려서 병원을 방문해서 그 시술을 받으면 오히려 만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과 정확한 상담 후에 맞춤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궁금한 피부 문제나 피부 시술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맑고 건강한 피부가 되자. 안녕.